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참, 이게,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연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감사해요. 몇 분이라도 이렇게 계시니까, 처음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어색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뉴 커리큘럼 학부모 설명인데요. 갑자기 설명회를 가져서 아마 오늘 통역대학 시험 보시는 학부모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2020년 시작되어 가지고 3월 새 학기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영상처럼 삐리리리리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2022년이 갑자기 우리 앞에 와 있고요. 제가 옛날에는 자주 찾아뵙고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 삼아 가지고 좀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과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개 수업 또는 영어 연극대회, 통역 발표회, 졸업 발표회 등으로 찾아뵐 수 있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줌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학부모님들을 초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갑자기 한 2주 전에 기획을 해서 오늘 찾아뵙는 시간 가졌습니다. 각 단계별로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이 론칭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변화, 온라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 론칭. 이걸 보고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변화는 곧 큰 교육 효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약 2개월 동안 ITC 선생님들은 줌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각 지점별로 시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실수가 생기지 않고 학생들에게 한치의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변화로 기대하는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동시에 삼위일체라고 교육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 그 변화를 알아야 하겠기에 이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그 질문을 정리해서 약 질문 3개 정도 뽑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중에 극히 개인적인 질문들, 이런 부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재와 교수법을 리뉴얼 하셨나요? 은행이 사라진다, 학교가 사라진다, 비대면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2020년 이전에는요, 이런 말들을 개념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비대면 사회가 정말 우리에게 도래해 버렸어요. 2020년 3월 모든 학교와 학원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수업하라는 거지? 교재, 교수법, 리뉴얼. 교재 내용이 너무 올드하다. 이게 누가 했냐면요. 신동주 쌤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너무 올드해요. 교재 좀 바꿔요. 이게 약 한 3년 전에 저희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교재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고 모두가 우왕좌왕을 하고 있을 때 커리큘럼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방문 수업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달부터 2년 만에 마침내 방문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의 목표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각 단계의 목표를 쉽게 기억하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개 수업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각 단계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예, 지금 1단계 초급 스텝 1, 2, 3 중급 고급, 2단계 초급 중급 고급, 3단계 의학, 지구과학 물리, 4단계 통역대학. 이게 진짜 불친절한 이름이에요. 뭐 헷갈려요. 뭐가 뭔지. 그래서 이런 단계의 이름을 1단계에서 12단계로 그냥 쉽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마다 목표를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1단계 목표는 기본대화, 2단계 목표는 연극대화, 3단계 목표는 설명대화. 여기까지가 현재 1단계 초급 스텝 1, 2, 3. 그리고 현재 1단계 중급은 4단계. 목표는 음가 읽기, 5단계는 소리 읽기, 6단계는 한영 전환. 여기까지 pre-intermediate에 속하죠. 현재 2단계 초급은 7단계. 듣고 말하기가 목표입니다. 8단계 목표는 직독직해 또는 읽고 말하기입니다. 9단계 지금은 2단계 고급이죠. 이건 순차통역 프레젠테이션. 현 3단계는 10단계로 교사의 영어 강의, 11단계는 학생의 영어 강의, 12단계는 ITC 통역 스쿨의 마지막 단계로 동식 통역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시킵니다. 12단계를 마치게 되면 100% 영어 강의 수업을 받거나 영어 강사가 되어 강의를 하게 되는 실력이 됩니다. 네이버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ITC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댓글을 남긴 게 있더라고. 후기. ITC는 외우기만 하는 학원이다. 이렇게 해서 영어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ITC를 약 5% 정도 아는 것 같아요. 5% 정도 경험하고, 그러게 1단계 정도 경험하고, 그냥 옮기신 분 같은데, 만약 IT 선생님들 입에서요, 외워라. 야, 외워라, 빨리. 이것도 못 외우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이건 학생들의 응용력, 학생들의 창의력, 소멸시키는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선생님은 빨리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체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ITC 영어는 암기에서 말하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암기는 여러 교육 수단 중에 한 수단일 뿐
응용해서 말하고 창의적으로 말하고 언어를 활용해서 말하게 하는 교육, 이게 ITC 영어가 추구하는 영어입니다. 무엇이 영어 실력을 키울까요? 업그레이드된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무엇이 영어 실력을 키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ITC 교육이 타 교육기관과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쌤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수법입니다. 교수법. ITC 영어는 교수법이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좋은 영어책, 코칭 프로그램,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법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걸 알면서 왜 타 교육기관은 교수법 교육을 사양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교수법 교육으로 가르치는 게. 억지로 이유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사업 확장성이 떨어진다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교수법을 배우기가 어렵고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가 입장에서 교수법 교육은 돈이 안 됩니다. 교육자의 마인드가 사업가의 마인드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절대로 교수법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ITC 선생님들을 존경해요. 교육자의 길을 걸으라고 강요하는데 몰라서 따라오는지 알고도 따라오는지 그냥 따라오더라고. ITC 교수법은 25년 전 개발되어 수정 보완되어 완성되었고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입니다. ITC 교사는 끊임없이 교수법을 익혀야 됩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논의하고 묻고 익히고 시연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신입 교사와 경력 교사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신입 교수와 경력 교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약 3년 ITC 교수법으로 가르치다 보면 경력 교사가 됩니다. 한번 여기 있는 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차. 부끄럽죠? 지금 생각하면. 2년 차, 3년 차, 4년 차. 가면 갈수록 과거의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게 ITC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3년 이상 됐습니다.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겠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요. 그리고 임신합니다. 신입 교사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신입 교사는 아직 익숙하지 않는 교수법으로 가르칩니다. 자기의 영어 실력으로. 아이들은 답답해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도리어 교수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타 교육기관이 교수법 교육을 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왜 ITC 영어는 교수법 교육을 거짓말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 효과의 탁월성.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육자다. 아이들에게 스승으로 남고 싶다. 교육 효과가 100%인 주입식 교육, 10%인 주입식 교육, 언어가 아닌 문제풀이 교육,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성향을 무시한 코칭 프로그램,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 2회 50분 수업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숙제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믿을 수가 없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학부모들도 계시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고 타 학원으로 갈 때마다 저와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아이? 어떡하지? 우리 아이? 사랑하는 제자가 쓰레기 영어로 오염될까 봐 무지 걱정합니다. 교수법을 익히는 데는 짧게 잡아도 3년. 교사 교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ITC의 고민이었습니다. 신입 교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 어떡하지? 경력 교사이지만 교수법을 잘 모르고 가르치다 보니 교육 효과가 떨어져 이걸 메꾸기 위해 숙제를 많이 내주거나 아이들의 머리 탓으로 변명하면서 가르치면 어떡하지? (2020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그 녀석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선물이라고 저희들은 말을 해요. 아이 나만 그러나? 바이러스의 선물. 교사 교육을 대면으로 만나 시연할 수 없게 되자 곧바로 본사는 교수법이 장착된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을 개발해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전, 3개월 전인가요? 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달 전부터 우리 선생님들은 리뉴얼된 커리큘럼과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단계별 교재를 새로 편찬하였고 각 단계마다 새로운 커리큘럼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 효과를 낼지 가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교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그 혜택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의 소심한 걱정, 이것입니다. 우리가 낮장 교재에 익숙합니다. 낮장 교재에 익숙해서 티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알고 거기에 담긴 교수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교수법을 익히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에 담긴 교재와 교수법을 소개할 텐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바뀐 교재와 추가된 내용이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높일까?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단계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타당할까? 각 단계별로 목표는 무엇일까?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입니다. 줌 다시 화면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여기서 줌이 연결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공유 중지. 네, 됐습니다.
교사용, 오케이. 네. 교사용 프로그램입니다. 교사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면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려하다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교사용 프로그램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교수법을 담고 있는지, 교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가 언어학적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단계부터 12단계까지입니다. 1단계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요. 네. 이 화면은 연결 어떻게 하죠? 네, 좋아요. 보이죠? 1단계 일과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송출됩니다. 교재는 단계고요. 그 다음 1단계 교재를 보시면 소개, 이름, 나이, 인사, 시간, 요일, 계절, 달, 월, 날씨, 색깔, 학용품, 과목, 장소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단어 외우는 중심으로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클릭하면 원어민의 소리가 들리고 대화하는, 아마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력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은 오늘 수업은 교재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달라진 것은 보충 수업과 대비 수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매 수업마다요. 그래서 보충 수업은 지금 현재 배우는 단계를 좀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충해 주는 수업이고요. 대비 수업은 다음 단계를 대비하는 수업입니다. 보충 수업 1단계는 프리토킹이 목표이기 때문에 매 과마다 약 5분 또는 10분씩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프리토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주제를 주어가지고 대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 수업으로는 아직 알파벳을 익히지 못하고 ITC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A, B, C, D 알파벳을 익히고 음가를 익히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비 수업으로요. 그러면 음가를 익히고 오는 아이들은 프리토킹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겠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놀이 수업도 추가했습니다. 행맨 게임이라고 아시죠? 행맨 게임, 또 끝말 읽기 게임, OX 게임, 짝 맞추기 게임, 영어와 관련된 게임들을 넣어서 빨리 오늘 수업을 마친 아이들,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보너스 차원에서 놀이 수업을 해라 라는 관점에서 놀이 수업을 추가했고요. 2단계는 1단계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너무 딱딱하다, 경직되어 있다, 로봇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암기해서 대화하기 때문에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단계에는 연극 대화로 넣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친구 소개, 아침 풍경, 학교 가는 길, 학교에서, 학교 생활, 급식, ITC 수업, 공개 수업, 매일 활동, 위치, 주말 활동, 반려동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수업 방법은 현재와 똑같지만 매 수업마다 끝날 때쯤에 연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요. 그리고 보충 수업은 프리토킹,
대비 학습으로는 파닉스를 2단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알파벳을 외웠고 2단계에서는 파닉스 학습에 들어가서 각 알파벳의 소리 나는 의미를 알게 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달라졌고요. 3단계는 설명 대화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냈나요? 뭐하고 있나요? 사람들을 묘사하기, 반려동물 묘사하기,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기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사계절을 설명하세요. 시계 보는 법, 종이 접기 방법, 라면 끓이는 방법, 공개 수업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보면 AB가 5 또는 6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단계에서는 3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A는 질문은 짧고 대답이 길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좋은 이유 3가지를 말해보렴 하면 첫째, 그녀는 항상 나를 지지해 주시고, 둘째,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마지막으로 요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빠가 좋은 이유 3가지만 말해보렴. 무엇보다도 그는 나를 격려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잘했다, 완벽해, 놀라운데 같이. 둘째로 그는 나에게 용돈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아빠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라면 끓이는 법도 마찬가지겠죠. 라면 어떻게 끓여? 그러면 이렇게 끓인다라고 외국 사람한테 소개해주는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이게 달라졌고요. 보충 수업에서 대화는 동일하게 엄마가 좋은 이유 3가지와 나쁜 이유 3가지를 말해보아라. 아빠가 좋은 이유 3가지, 나쁜 이유를 말해보아라. 친구가 좋은 이유 3가지와 나쁜 이유 3가지를 말해보아라. 이런 걸 프리토킹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 말을 많이 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프리토킹이 유창하게 되도록 만드는 교육입니다. 대비 학습으로는 표현 깜빡이가 있습니다. 대비 학습, 다음 단계에 이제 알파벳 외웠죠? 파닉스 외웠죠? 그러면 단어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틀린 발음 찾기 교육도 있습니다. 소리를 들려주고. 틀린 게 뭐였어요? 4번.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만 더. They are beautiful and handsome. 뭐죠? 2번이었어요? 2번이 답이네요. 이와 같이 틀린 발음 찾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뭐냐? 글자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글을 읽게 되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4단계입니다. 4단계 하는 아이들은 읽기가 유창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A, B, C, D부터 공부했던 아이들은 4단계를 하게 되고요. ITC에 들어올 때 영어를 읽었던 아이들은 4단계를 패스하고 5단계로 가게 됩니다. 4단계는 읽기 훈련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단어로 읽고, 구로 읽고, 문장으로 띄엄띄엄 읽어내는 실력이 되겠죠.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보충 수업으로 스펠링 암기하게 합니다. 아직도 영어를 어떤 이미지로 보지 않고 음가로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이미지로 보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려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스펠링까지는 암기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암기시키는 방법도 교수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훈련도 교육을 시킵니다. 화면에 뜨는 걸 사라지기 전에 읽어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읽는 능력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시켜나갑니다. 대비 학습으로는요, 문장으로 말하기입니다.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만드세요. Spring, Summer, Fall, Winter가 들어가 있는 문장, 스토리를 만들어내라 하는 게 대비 학습입니다. 그 이유는 읽고 말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오 단계에서는 교재 새 단어, 새 표현, 읽기 훈련을 시킵니다. 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토리 내용이 훨씬 길어집니다. 페이지 정도. 그리고 나서 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법문 대화를 합니다. 법문 대화가 끝나면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 후에 보충 학습으로 틀린 발음 찾기가 있습니다. 틀린 발음 찾기. I am happy today because it's my birthday. My birthday is January 1st. I don't know why my mom gave birth to me on January 1st. Anyway, January 1st is my favorite day. It is even the first day of the year.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had breakfast. I look forward to my present from my parents.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방금 틀리게 읽었던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정답을 확인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는 데에 더 도움을 주는 보충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초맞춰 읽기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적당한 빠르기로 읽게 만듭니다. 너무 빨리 읽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도 읽어도 안 되고 주어진 단어의 숫자 30초 안에 읽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단어의 숫자마다 초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비 수업으로는 직독직해 훈련을 시킵니다. 직독직해의 원칙이 5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원칙부터 제5원칙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직독직해 1원칙에서 5원칙까지는 어떤 문법도 형성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학습으로는 빙고 게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입니다. 6단계는 한영전환입니다. 한영전환은 방금 한국말로 읽었던 내용들을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보충학습. 보충학습은 지금 제가 설명은요, 보충학습과 대비학습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수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보충학습. 매일 밤 나의 엄마는 나에게 말합니다. 딸아, 난 널 사랑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교육입니다. 넌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야. 그리고 반대로 대비학습에서는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교육입니다. 영어를 듣고 우리 친구들은 한국말로 말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 능력을 많이 키우게 되면 다음 단계, 7단계 듣고 말하기가 탁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학습으로는 텔레파시 게임이 있습니다. 선생님 동물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라면 우리 아이들은 이걸 맞추는 게임입니다. 다음 7단계 듣고 말하기입니다.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에서 본 수업에서 동시 쉐도잉을 추가했습니다. 동시 쉐도잉은 Last night in my dream, I met my best 이 영어를 friend.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입니다. We jumped and 그 ran 이유는 together. 좀 더 세밀하게 들어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 알아들어라. 이게 듣기에서 듣기 평가할 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세밀하게 들어야 듣기 평가에서 점수를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듯이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통역 훈련의 기본이 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아마 통역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 훈련을 약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게 될 겁니다. 이게 2개의 스토리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보충 수업입니다. 이걸 많이 걱정을 합니다. ITC 수업을 하면 학교 시험에 점수가 나올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듣기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재에다가 아직 넣어버렸습니다. 시험 문제를. 왜 넣냐면 시험 보는 요령이 없어요. 아이들이. 한 번도 시험 문제를 풀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듣고 영어로 말은 하는데 답은 못 찾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듣기 평가 문제를 넣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중학교 2학년 문제 정도 될 거예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Merry Christmas. This is John with ITC Weather Report. We had rain yesterday, but today there will be no rain, just a lot of clouds. You can see a white Christmas tomorrow. Thank you. 몇 번? 네, 4번 정답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를 몇 개 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한 3문제 정도를 풀고 보충학습 말하기 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어서 말하게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스크립트를 되게 수업이 느슨해지고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교육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면 약간 더듬거리게 되겠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예 선생님들에게 말하는 스크립트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스토리를 말을 하면 아이들은 그 말을 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묘사입니다. 그림 묘사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면 사실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두 번째는 추론 질문을 하면 추론해서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림만 보고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말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 그림 묘사 이 수업은 아마 외국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각종 시험에서 꼭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유형이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의사 시험을 볼 때 이런 형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사가 되는 그분이 너무 추론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사실적인 사람인지 추론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인지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비 수업에서는 직독직해 2원칙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이 원칙 있잖아요. 주어의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가 붙었을 때 이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야 되느냐 형용사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문법에서는 형용사로 봅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동사로 봅니다. 아름답다로 봅니다. 아름다운이다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매우 춥다 이다가 아니라 나는 춥다. 춥다는 동사, 추우는 형용사. 이와 같이 어떤 문장을 볼 때 형용사로 보지 말고 동사로 보아라.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 원칙에서 시키고요. 그림 놀이 학습으로는 그림을 찾아내는 수업입니다. 8단계 의미 읽기입니다. 의미 읽기는
직독직해인데요. 직독직해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ITC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저희들이 12개의 특허를 내가지고 12개가 다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특허 중에 하나가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직독직해는 ITC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아이들이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글을 읽음과 동시에 의미를 파악하게 만드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독직해 훈련을 수업 시간에 시켜 나가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문장이 나오면 이때는 이제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provided water for humans and cattle to drink. 내용이 좀 달라졌죠. 아마 교재 내용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8단계 이 부분에서는 교재를 역사하고 그다음 경제 이론하고요. 그리고 문학하고 그리고 일반 상식 이 네 가지를 구성을 해서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직독직해 후에 주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주제 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다. 인류 최초의 문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왜 이곳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아라. 이런 대화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강이 서울, 대전, 부산, 광주라는 대도시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어떤 강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도시를 만들었죠? 네. 서울은 한강, 대전은 금강, 광주는 영산강, 부산은 낙동강. 맞나요? 예. 강이 사람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이런 대화이고요. 고대 영웅들, 특히 한 국가를 창건한 왕은 왜 강에서 건져졌을까? 고대의 왕들은 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고 되어야만 했을까?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악해진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은 악할까 선할까? 우리가 선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악해지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선한 것은요, 엄청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그 누군가 화를 나게 만들어요. 악이 발동합니다.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나요, 이 악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대화, 주제 대화가 1과부터 40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을 발표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보고 아이들은 영어로 발표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 한국말을 그대로 적어준 거고요. 아마 10과씩 나눠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발표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이제 키워드를 주고 발표를 시키고 한국말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요약을 해주면 그걸 정리해서 발표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키워드 2개 아니면 4개 정도 주면 그걸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하는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읽고 발표하는 훈련입니다. 대비 학습에서는 이제 직독직해 5원칙을 시키는데요. 관계대명사 문장 그리고 2개, 3개의 문장이 연결된 문장들 이러한 긴 문장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걸 어떻게 직독직해에 활용할 것인지 하는 훈련이 바로 직독직해 5원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비학습에서 또 하나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글을 읽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문제를 풀지 못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서 문제 푸는 공부도 시킵니다. 문제 푸는 공부입니다. 읽고 답 찾아라. I live in the sea. I am very soft and slippery. I have a round head. I also have 2 eyes and 8 legs. I sometimes shoot
dark ink. What am I? 뭐죠? 답 찾았죠? 네, octopus. 이거 슉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이와 같이 읽고 문제 푸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놀이학습으로는 20개가 있습니다. 8단계. 그 다음 9단계는 순차 통역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새 단어, 새 표현, 그리고 정지 작업, 그 소리 읽기 있고요. 직독직해가 있습니다. 8단계에서 직독직해가 완성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 순차 통역 프레젠테이션 훈련까지 1시간에 다 소화를 해냅니다. 직독직해를 완성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마 순차 통역 프레젠테이션까지 완성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8단계까지 해서 직독직해 훈련을 받아서 80% 이상은 직독직해가 되게 만들려고 선생님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9단계에서는 오늘 과와 순차 통역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직독직해 후 본문 대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문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순차 통역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순차 통역 프레젠테이션은 아마 온라인에서 나온 것과 수업에서 나오는 것이 내용이 다를 겁니다. 다른 내용으로 이제 순차 통역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10단계에서는 교사의 영어 강의입니다. 그리고 11단계는 학생의 영어 강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리입니다. 12단계에서는요. 그러면 10단계는 왜 교사가 영어 강의를 하느냐? 바로 영어 강의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는 요즘 대학 보낸다는 생각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굳이 대학 보낼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어떤 기능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입니다. 이제 외국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수업을 받는 대학을 들어가고 학과를 선택하고 교수님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여 학점을 따서 몇 학점 이상이 되어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는, 한국에서 자기 방에서, 이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이걸 준비하는데 우리 ITC 아이들 통역대학을 졸업하고 저에게 와서 외국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어떤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지금은 100% 성공했습니다. 100% 미국으로, 캐나다로, 영국으로, 호주로 미국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을 때 거기에 있는 무슨 안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시드니 대학, 공과대학을 최근에 보냈고요. 그리고 영국 왕족들이 간다고 하는 대학을 최근에 또 보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외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리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와 같이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수님의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 강의는 주입식이 아닙니다. 학생이 주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업 시간에 영어 강의를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영국으로 간 아이. 이 아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프랑스 학과를 들어갔다고 해요. 지방대학에. 프랑스 학과를 들어갔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본래 안 하는 아이니까. 말도 못 알아듣겠고. 자기는 영어를 하고 싶은데 프랑스 학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나 영국으로 대학 가고 싶어. 근데 이 아이가 모델처럼 예뻐요. 아빠가 불안해가지고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1학년을 마치고 이 아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알치 시험. 외국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5.0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7.0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파운데이션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한테 A+,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놀랐는데 영국에서 교수님한테 전화 와서 자기가 이 점수를 준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영어를 제일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 그러나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발표를 제일 잘한다. 그리고 수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교수님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7년 동안 발표했습니다. 무대에서. 공개 수업 때마다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능력이 탁월해졌습니다. 우리가 졸업 발표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 친구들이 와서 저희 통역대학 졸업 발표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이 아이들 이렇게 발표를 잘하냐고.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탁월성입니다. 그 탁월성을 키우기 위해서 10단계에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이것도 선생님들에 따라 차이가 없게 하려고 강의안을 모두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못하는 게. 두 번째, 학생들의 강의안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강의안을 준비를 못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단 한국말로 좋기 때문에 영어로는 다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11단계에서요. 그러면 12단계 물리, 동시 통역 프레젠테이션. 왜 물리를 가르칠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많은데 카이스트 들어가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르칠 때. 그래서 카이스트도 보내고 싶다 해서 물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카이스트대, 공대를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외국으로 공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너무 쉽다고 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감사합니다. ITC 덕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가르치는 보람이 있고, 내가 스승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10단계, 11단계, 12단계를 두었습니다. 이걸 마치고 나면 통역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통역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저희들의 교육의 목표는 학교 공부는 아닙니다. 온전히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또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외국의 대학에 가서 졸업을 타고 글로벌 리더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워주자 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수능 1등급을 받더라고요. 이게 수능 1등급 너무 쉽습니다. 영어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영어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 준비해라. 너는 어차피 영어는 1등급 아니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면 외국으로 대학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한국의 대학을 다니더라도
교환 학생으로라도 외국에 가라. 그래야만 너의 생각이, 너의 사고가 커진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끌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였고,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있는 것 한 3개 정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정리된 거. 네,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쪽은 채팅으로 나오는 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사가 ITC 교수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교사용 티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교사용 티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아니면 그 사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답이 변명이 같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면 본사로 전화 주십시오. 네, 제가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은 합당하지 않으면 교사 교체까지도 말씀드리고, 그것도 합당하지 않으면 지점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교육받은 지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내신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아이의 학교 성적과 주위의 소리에 가끔 현혹이 됩니다. ITC 수업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학교 내신에 신경을 쓰셔야 되죠. 아이의 학교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혹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주일에 2시간, 그것도 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큰 걸 얻는데, 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학교 내신 성적, 이걸 위해서 아마 5학년 때부터 준비합니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3년 준비하죠. 뭘 준비하죠? 시험. 어느 영역이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너무하지 않나요? 이 준비가? 그리고 나서 많은 아이들은 그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만점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준비는 선행학습 중요하겠지만 아마 ITC를 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들어가서 시작을 해도 전혀 중학교 교재 이건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구성 같은 것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문법도 쉬운데 우리 아이들은 문법적 용어를 모릅니다. 그러나 문법은 알고 있습니다. 말할 때 틀리지 않게 말하려고 했고 읽을 때 정확하게 문법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하나 문법적 용어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가면 이 아이는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 아이로 치부된다. 그래서 저희들 ITC에서도 문법 용어를 익히는 문법 강의가 있습니다. 이걸 신청을 하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ITC 수업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벙어리로 만들지 마라.
어머니들에게 그 자격은 없다. 아빠에게도 그 자격은 없다. 우리 아이들 벙어리로 만들지 말아라. 모두가 벙어리로 만들고 있다. 학원도 학교도. 그러나 ITC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이번 연도에 교육비 인상이 있을까요? 있다면 인상폭은요?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교재도 리뉴얼되고 교사용 티치용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만들었고 뭐 2년 정도 만들었으니까 모두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부모에게 부담을 다 전가하는 것 아니야? 온라인비 오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도 오르지 않습니다. 예. 단 매년마다 저희들이 인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2년 동안 올리지 않아서 대개 보면 2.5%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연에 한 5천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올리지 않아서 아마 이번에 3월달경에 한 10,000원 정도가 인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참 조심스러워요. 인상할 때마다 미안하고. 그러나 이게 바로 교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 또 운영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한 사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로 이 설명은 어떤 교육비 인상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네. 현재 또 질문해 주신 분 계신데 현재 단계에서 리뉴얼된 단계로 변경이 될 때 기존에 했던 내용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리뉴얼 될 때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아마 어머니들께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력이 좀 힘들게 따라간다. 그래서 좀 더 다지면서 아직 어리니까 뭐 진도보다는 아이들의 실력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한 단계를 낮추든지 아니면 지금 10과를 하고 있으면 1과부터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교재의 수준이 높아졌고요. 또 가르치는 교수법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과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실력이 괜찮고 수업을 잘 따라간다고 하면 현재 2단계 초급이라고 하면 7단계로 바뀔 텐데 2단계 초급 10과라고 하면 7단계 10과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 호주 어학연수를 못 가는데 대체 방안은 없나요? 예, 호주 어학연수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호주에 가게 되거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걸리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겁이 좀 없는 사람인데도 이 사건은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체 이런 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외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분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썼을 때 너무 비싸요. 저희들 1시간 녹음을 이렇게 시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